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홍영입니다. 너무 오랜만이죠? 한 며칠 동안 여행을 좀 갔다 왔어요. 좀 자주 가죠. 어쩌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약속한 것도 겹치고 저희 누나가 사는 곳에도 방문을 하고 저희 아버지가 사는 곳에도 방문을 하고 여행을 좀 길게 나가게 됐네요. 저 막 그렇게 한가한 사람은 맞습니다. 한가한 사람이에요. 네, 그러면 이만에 좀 그 영상에 달린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해보겠습니다. 오늘은 좀 길게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김껄껄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. 해외여행을 정말 자주 가신 것 같아요. 여러분대로. 그 중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곳, 좋은 이유든 나쁜 이유든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이건 조심해야 된다, 혹은 여행 전에 이 부분은 꼭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은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세요. 그리고 부다페스트 다녀오셔서 하나 더 여쭤볼 곳이 있는데,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부다페스트가 되게 환상적이고 아름답고 막 그런 곳으로 묘사되던데 그런가요? 신혼여행 가기에도 좋은 것 같나요? 신혼여행지로 가장 추천하는 나라는 어디예요? 해외여행을 갈 기회가 별로 없어서 한번 갈 때 후회 없이 가고 싶어요. 답변 주세요. 네, 답변 드리겠습니다. 일단 질문이 한 3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해외여행할 때 중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곳, 두 번째가 여행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혼여행지로 가장 추천하는 곳이 어디냐, 제 개인적으로 어디가 가장 좋았는지를 질문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. 제가 갔다 온 나라에 한해서 답변을 한번 드려볼게요. 그래서 총 3가지. 자, 그러면 제일 인상 깊었던 곳은 어디냐? 인도입니다. 저희 아버지께서 인도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2012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아버지를 뵈러 인도로 갔어요. 2008년부터 가셨는데 저는 아버지께서 좀 자리를 잡으시고 한 4년, 3년 후에 뵈러 간 거죠. 처음에 갔을 때 굉장히 충격을 먹었습니다. 한국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풍경들을 좀 봤기 때문에 문바이 공항에서 제가 내렸어요. 밖으로 나가자마자 정돈이 안 된 느낌이었어요. 이런 나라구나 하고 보고 있는데 고가도로 밑을 딱 지나가고 있는데 그 밑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. 옷도 그냥 약간 상의를 좀 탈의하고 그냥 바닥에 쫙 누워있는 거예요. 그 거지들인 거죠. 충격. 뭐야? 그냥 밤에 잘 데가 없으니까 공항 근처에서 그냥 다 자고 있던 거예요. 천막도 없어요.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시길 이 나라는 진짜 못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. 공식적으로는 계급제가 폐지됐지만 아직도 계급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인식은 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. 그게 이제 2012년도인데 지금은 조금 더 나아졌겠죠. 그런데 아직도 인도는 몇천 년 동안 이어진 카스트가 이제 계급제도잖아요. 인도 사람들은 자기가 못 사는 거에 대해서 열등감이 들거나 이것도 없어요. 왜냐면은 인도의 힌두교에서 말하는 거는 윤회 사상이에요. 그냥 본인의 계급에 맞는 생활을 받아들이는 게 되게 그것 자체가 그냥 기쁨이라고 항상 배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. 이 사람들은 자기가 현세에서의 생활을 그냥 즐겁고 만족스럽게 하다 보면은 다시 태어나면은 부자로 태어날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. 그러니까 거지들 이런 사람들 봐도 막 본인의 어떤 삶에 대해서 우울하게 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신문제를 타파하고 이러려는 의지 자체가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. 그걸 보고서 좀 놀랐죠. 우리나라에서는 노숙자들이 서울역에만 몰려 있다면 인도에서는 정말 보편화가 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. 우리나라 사람들, 못 사는 사람들이 부자 보거나 부자들이 못 사는 사람들 보면 안타깝게 보거나 우러러 보거나 이런 식으로, 혹은 아니면 저런 자본가 계급, 노동자 계급, 좌파 우파 이런 시각으로 좀 보잖아요. 인도는 진짜 신기한 게 까마득히 높이 있는 부자도 못 사는 사람들이 있는 대로 와서 그냥 같이 지내요. 기어오를 순 없고 침범은 못하지만 그냥 다 같이 어울려 살고 있어요. 우리나라 강남에 노숙자들이 있어요. 잘 사는 사람들 동네에서는 거지들이 못 살게 한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인도는 그런 거 없어요. 잘 사는 사람 동네에 25층, 30층짜리 아파트 밑에도 거지들이 그냥 그 주변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려요. 그냥 그러려니 해요. 너의 삶은 너의 삶, 나의 삶은 나의 삶. 막 그거에 대해서 막 스스로가 뭐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런 게 없어요. 그냥 다 인정해요. 그런 게 굉장히 좀 인상 깊어져 저는. 그런 부분. 거기서 좀 나갔어요. 그때가 이제 인도의 가네샤 축제라고 팔이 한 뭐 6개 정도 달리고, 6개 맞나? 4개인가? 아무튼 팔이 좀 많이 달리고 코끼리 형상에 약간 웃고 있는 신이 있어요. 그 신을 기리는 축제가 가네샤 축제예요. 그 신은 부와 풍요 막 이런 거를 상징하는 신이에요. 그 축제가 그 지역, 제가 있던 그 인도 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축제예요. 첫 번째는 이제 디왈리라는 축제인데 축제는 훨씬 더 규모가 크다고 합니다. 근데 저는 이제 디왈리는 아니었고 가네샤 축제 때 갔는데 거지 보고 충격 먹었잖아요. 근데 갑자기 가고 있는데 그 가네샤 불상 같은 우리나라 부처님 상이 있잖아요. 불상이. 그러면 그 얼굴이 그 가네샤의 얼굴로만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, 우리나라가 좀 금빛으로 빛나는 불상이라면은 그 가네샤의 상은 조금 형광빛이에요. 약간 보라색빛. 사람들이 천막을 세워놓고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집이라든지 거기다가 단상 같은 걸 하나 놔요. 그리고 그 위에다 가네샤 상을 놔요.
그 가능성이 꽤 커요. 거기다가 근데 백열등이 됐던 형광등이 됐던 비추고 있어요. 그리고 그 밑에 단상 밑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가 르르르르 뭐 이런 노래들이죠. 인도가 생각나는 노래. 진짜 그 노래를 틀어놓고 그 밑에 모여가지고 앉아서 서로 막 얘기를 하고 술은 안 마시니까 인도 사람들이 잘 차 같은 거 마시고 걔네들이 차를 되게 좋아하고 놀고 막 이러고 있는 거. 그 시간이 몇 시간? 12시, 1시 이 정도였어요. 그걸 봤잖아요. 뭐야 저거 이러고 약간 멍 때리면서 보고 있는데 50m 지나가니까 또 그런 비슷한 게 있어요. 100m 가니까 또 그런 게 있고 50m, 100m 간격마다 그런 풍경들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. 난 그런 걸 본 적이 없는데 너무 기괴한 거예요. 와, 아빠 저게 뭐야 하니까 지금 축제 기간이라서 그렇다고. 인도 사람들은 전부 다 신을 다 믿고 있다고. 그냥 집안마다 무조건 다 신을 믿는다고. 그리고 축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다고. 만약에 일을 하고 있다가도 축제 날이다 하면은 그냥 일을 안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다는 거예요. 우리나라도 이제 되게 기독교, 불교, 여타 다른 종교들 다 봐도 굉장히 종교심이 굉장히 강한 나라잖아요. 그런데 인도를 보고 나서 얘네는 종교심이 강한 정도가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 내에 종교 자체가 뿌리 박아서 그냥 그게 그냥 삶이 된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제 가치관 자체가 약간 좀 흔들리는 약간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. 저는 뭐 유럽도 가보고 아시아의 일본도 가보고 중국도 가보고 아프리카 쪽도 가보고 했는데 인도라는 나라는 진짜 조금 달랐어요.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경제 수준이 좀 차이가 나고 그냥 생활 풍습 정도가 다른 느낌이었다면은 인도는 외계에 와 있는 듯한 느낌도 좀 들었었어요. 그때 제가 이제 20대였고 나이가 좀 더 어렸기 때문에 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. 어렸을 때 그런 다름을 경험하다 보니까 더 충격적으로 와닿았던 것 같긴 해요. 근데 지금도 제가 인도를 2년에 한 번씩, 1년에 한 번씩은 가는데 그런데도 인도는 항상 갈 때마다 좀 새롭긴 해요. 그리고 나라의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다는 게 좀 느껴지는 나라이기도 하고요. 제가 2012년도에 갔을 때의 인도와 2019년도 올해의 인도는 또 달랐었어요. 그만큼 성장하고 있다는 거겠죠. 우리나라가 이제 60년대, 70년대 거치면서 90년, 80년대, 90년대 하면서 되게 성장을 했잖아요. 인도는 그거를 집약해가지고 보여주는 느낌도 되게 들어요. 그런 것도 되게 좀 신기했었고 인도는 저의 어떤 한국에서의 관념이 전부 다 깨지는 곳이었기 때문에 제가 가장 깊었던 여행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많이 길어지게 됐어요. 핵심만 딱딱딱 전달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 어떤 과거에 인상 깊었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이 좀 길어져 버리더라고요. 그래서 앞에 질문을 오늘 영상으로 하고 뒤에 내용을 이 다음 영상으로 바로 올리도록 할게요. 제가 또 분량 조절을 실패한 거에 대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네, 그럼 이 다음 영상은 이틀 뒤에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